안녕하십니까. 10주차 1차 시 재정관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와 독감이 막 그냥 합쳐지는 그런 아주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니까 식사 잘하고 잘 잠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들 하시면은 건강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정관리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또 예산 수립과 결산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회계 문제도 또 한번 들여다보고 모금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재정관리입니다. 물어보죠? 뭐야? 재정관리가. 개념, 컨셉 항상 물어보잖아요. 경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채무,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바로 재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예상되는 수입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지출에 맞춰가는 활동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부와 모금, 수수료 등 기금 조성과 관계되는 수입원을 찾아내서 확보하는 활동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나누어 할당해 주는 활동이 포함이 되고요. 네 번째가 지도, 감독, 회계 등을 통해서 지출을 적절히 조절하는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가 재정적인 책임을 위한 평가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재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산의 기능입니다.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정해진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의도한 사용을 목록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예산이에요. 통제는 무엇이냐? 계획된 목적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개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무엇을 해요? 통제하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관리는 뭐예요?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으로서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 예산으로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기능이 관리고, 미래지향적인 목표 설정 과정으로서 장기적, 단기적 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기획까지 포함하는 것이 예산의 펑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예산 수립을 보겠습니다. 기재부가 있죠? 기재부는 매년 3월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합니다.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 시달을 하고, 각 부처는 3월부터 6월 초순까지 그 부처에 시달된 예산 편성 지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 요구서를 만들어가지고 기재부에다가 전달합니다. 기획예산 요구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정부 예산안을 편성을 하죠. 이때 정부 예산안 편성할 때 장관협의회나 당정협의회, 자문회의를 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당정 간에 이견이 있으면 조율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정부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이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게 되면은 대통령이 공포를 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예산 수립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하고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수립을 이 그림으로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시군구에서 법인 또는 시설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를 합니다. 시군구에서 통보해요. 그 주체가 누가 해줘요? 법인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고 일정은 언제까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법인은 법인과 법인사나 시설의 예산 편성 지침을 결정을 하는데 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있고 일정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하고요. 또 회계별 예산이 있죠. 법인 회계가 있고 시설 회계, 수익사 회계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의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설회계 예산에 대한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가 있죠. 사회복지기관은 시설의 장의하고 예산안 편성 완료 시까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또 법인의 회계별 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확정된 예산안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을 하고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시군구 법인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법인이사회, 법인대표이사 및 시설회장,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대표이사, 시설회장 등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의 예산이 수립된다는 거 흐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산안이라는 거 뭐예요? 조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산해내어 작성한 계획표. 이것이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되죠. 수입에는 뭐가 들어가요? 봅시다. 첫 번째, 정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업체 지원금 등의 보조금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 지원금 등의 법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수익금과 사업 후원금 및 결연 후원금이 수입에 포함이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고려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무엇이 있어요? 인건비 들어가겠죠? 사무, 운영비 들어가죠? 장비비, 기타 사업비 등 이런 것이 지출 항목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예산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되는데 수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지출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표 10-2에 나와 있듯이 세입세출 예산안이에요. 첫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게 되면은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오죠. 자, 세입은 어떻게 돼요? 구분이. 잘 보세요. 2월금이 있고 또 사업 수입이 있고 보조금이 있고 후원금이 있고 전입금이 있고 잡수입이 있어요. 이런 게 쭉 해서 2019년 예산에서 2018년 예산을 빼게 되면은 뭐가 돼요? 증감이 어떻게 됐다는 게 나오죠. 세입이에요. 또 이제 인건비, 운영비,
업무 추진비, 재산 조성비, 또 사업비, 잡지출, 예비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예산에서 2018년 예산을 빼게 되면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한눈으로 세입 세출 예산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세입 명세서를 구분해 놨습니다. 아직 정확히 해놨는데 보세요. 저 도표를 보세요.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감본, 그리고 2019년 예산 산출 내역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 명세서죠. 이 명세서도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사업비, 또 인식개선 사업비, 무슨 사업비, 무슨 사업비 등 사업비 등에 필요한 것들 다 2018년은 얼마, 2019년 얼마였는데 2019년에서 2018년 빼니까 증감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사업비 같은 거에서도 여기서 보게 되면 2019년 예산 산출 내역에서 인형극을 통한 효행교육 프로그램 얼마가 들어갔다. 처음에 100만 원인데 몇 번을 했어요? 4번을 했대. 그거 얼마야?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재정관리, 재무행정론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